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수백억, 아니 막 수천억 원짜리 거대한 로켓이 대기권을 뚫고 올라가다가 상공에서 갑자기 산산조각이 나면서 폭발하는 겁니다. 아, 진짜 생각만 해도 엄청 끔찍하네요. 맞아요. 근데 그 폭발 원인이 엔진의 거대한 결함일 수도 있겠지만 아주 높은 확률로 1600도의 엄청난 열을 견뎌내지 못한 단 하나의 미세한 금속 부품 때문일 수 있거든요. 네, 그게 우주 산업의 진짜 현실이죠.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지금 스페이스X를 비롯한 글로벌 우주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악몽이자 동시에 엄청난 돈이 몰리고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요. 최근 주식시장의 거시적인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는 거대한 순풍, 그리고 그 바람을 타고 우주로 향하고 있는 우주 항공 밸류체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시장 흐름이 심상치 않죠? 네, 혹시 최근 경제 뉴스 보시면서 10년물, 30년물 미국 국제금리 움직임 유심히 보셨나요? 주식시장에 계신 분들이라면 최근까지 진짜 가장 긴장하면서 봤던 지표잖아요. 그 30년물 국채금리가 마의 6% 선을 넘어가면 기업들 자금 조달 비용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이 올 거라는 우려가 엄청 컸죠. 맞습니다. 근데 정말 다행히도 지금 그 10년물과 30년물 금리가 눈에 띄게 꺾이면서 6% 아래에서 안정화를 찾고 있습니다. 거시경제의 짙은 먹구름이 좀 걷히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장 자금들이 다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야간 선물 시장도 아주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억눌려 있던 스마트 머니들이 새로운 주도주를 찾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니까요. 그 돈에 눈이 향한 곳이 바로 우주입니다. 오늘 딥다이브의 핵심 미션이 바로 여기 있는데요. 앞으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무려 120조 원 규모로 평가받는 스페이스X의 대형 상장 관련 이벤트, 그리고 여기에 직접적으로 엮여서 엄청난 낙수 효과를 받고 있는 국내 관련주들의 재무와 공시 데이터를 낱낱이 파헤쳐보는 겁니다. 아주 시의적절한 분석입니다. 거시적인 불안감이 해소될 때는 시장의 자금이 가장 성장성이 확실하고 또 이벤트 날짜가 딱 정해져 있는 곳으로 몰리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주항공 섹터가 정확히 그 교차점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우주 산업이 미래 먹거리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왜 하필 지금 당장 이 타이밍에 우주항공 밸류체인 기업들을 봐야 하는 걸까요? 그저 상장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인가요? 아, 절대 아닙니다. 주식시장에서 제일 위험한 게 실체 없는 막연한 기대감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분석할 원작자의 자료가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는 지금 우주산업은 기대감이 아니라 명확한 숫자, 그리고 실제 체결된 공시 계약으로 증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 숫자로 직접 증명된다고요? 네, 이 거대한 테마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실제로 스페이스X와 돈이 오가면서 실적이 찍히고 있는 기업을 봐야 하거든요. 그 완벽한 첫 번째 사례로 제시된 기업이 바로 스피어라는 곳입니다. 스피어예요. 사실 우주 산업하면 거대한 발사체 조립하고 불 뽑는 엔진 만드는 장면만 막 생각나는데 이 기업은 대체 어떤 숫자를 보여주길래 첫 번째로 꼽힌 건가요? 스피어 재무제표 흐름을 보시면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턴어라운드의 정석, 이게 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이 46억, 28억, 16억 막 이렇게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엄청 고전하던 회사였어요. 아, 계속 하락세였네요? 네, 근데 2024년을 기점으로 흑자 전환을 딱 시작하더니 단숨에 매출 850억 원을 찍어버렸습니다. 와, 갑자기요? 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현재 시장에서 바라보는 향후 실적이 매출 2,300억 원에 영업이익 241억 원 수준입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완전히 체급이 다른 회사가 된 거죠. 잠깐만요. 영업이익 10몇억 하던 회사가 갑자기 매출 2천억대를 바라본다는 건 유기적인 성장으로는 아예 불가능한 수치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바로 공시 때문입니다. 스페이스X 쪽으로 스피어의 기존 매출 대비 무려 2,900%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공급 계약 공시가 터졌거든요. 2,900%요? 와, 진짜 엄청난 규모네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단순한 계약 규모가 아닙니다. 스피어의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보셔야 해요. 이 회사는 거대한 공장을 짓고 직접 부품을 쾅쾅 찍어내는 전형적인 제조업체가 아닙니다. 그럼 뭐 하는 것인데요? 우주선 제작에 필요한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부품사들을 전 세계에서 막 찾아내고 그들의 하나로 딱 연결해주는 일종의 매니지먼트 역할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스피어는 직접 망치를 들고 로켓을 조립하는 게 아니라 우주선 짓기 위해 필요한 최고급 자재는 어디서 구하고 어떤 기술자를 써야 하는지 세팅해주는 약간 총괄 건축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군요. 그 기획력으로 10년치 일감을 한 번에 확보한 거고요. 정확합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리고 이 총괄 건축가가 최근에 아주 놀랍고 전략적인 승부수를 하나 딱 던졌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니켈 재련소 지분을 전격 인수한 거예요. 네. 매니지먼트 회사가 왜 뜬금없이 인도네시아의 니켈 재련소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우주 산업의 핵심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우주 산업 부품 제조에서 가장 필수적인 희소금속 중 하나가 바로 니켈이거든요. 극한의 온도를 견디는 특수 합금을 만들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해요. 아, 니켈이 그렇게 중요한 재료군요. 네, 근데 스피어는 스페이스X랑 단발성 계약을 맺은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10년간 장기적으로 부품을 공급해야 하는데 중간에 니켈 가격이 막 폭등하거나 공급이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러니까 10년짜리 마스터 플랜을 수행하려면 원자재부터 확실하게 통제권 안에 딱 쥐고 있어야 하는 거군요. 이른바 서플라이 스테빌리티, 즉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였네요. 맞습니다. 원자재 공급망부터 완벽하게 장악했다는 건 이 회사가 스페이스X와의 장기 밸류체인에서 절대로 대체될 수 없는 핵심 고리가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자 확신을 시장에 보여준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스피어가 10년짜리 큰 그림 그리는 지휘자 역할을 한다면 결국 누군가는 그 기획 도면에 맞춰서 실제 극한의 우주 환경을 버텨낼 부품을 깎고 만들어야 하잖아요. 이 실질적인 기술력을 가진 곳들은 어디인가요? 거기서 원적자의 자료가 강력하게 조명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HVM입니다. 이 기업의 실적 데이터를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데요. 실적이 얼마나 좋길래요? 2026년 1분기 개별 실적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79%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292%나 폭등했습니다. 네, 영업이익 292% 폭등. 이게 숫자가 엄청나긴 한데 솔직히 주식시장을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당장 의심부터 하실 거거든요. 원래 이 규모가 작았던 회사가 단발성 수주 하나 받아서 생긴 기저효과 아닌가요?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이익률인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주 예리한 시각입니다. 당연히 숫자의 이면을 봐야죠. HVM의 이익률이 단발성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폭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데요? HVM이 제조하는 핵심 부품 중 하나가 가스터빈 블레이드라는 첨단 항공 소재인데요. 로켓이 우주로 발사될 때 터빈 중심부 앞부분의 온도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엄청 뜨겁겠죠. 몇 도나 되나요? 자그마치 섭씨 1600도입니다. 와, 1600도면 철이 그냥 녹아내리는 온도를 훌쩍 넘잖아요. 그렇죠. 이 가스터빈 블레이드는 그 1600도의 초고온 속에서 그저 형태만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쉴 새 없이 일어나는 엄청난 폭발 행정이랑 물리적 압력을 끝까지 다 견뎌내면서 부품 간에 한치의 마모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야 하거든요. 와, 조금의 변형이라도 일어나는 순간 바로 대폭발로 이어지겠네요? 맞아요. 지구상에서 가장 만들기 어렵고 가장 비싸고 또 가장 정교한 소재 기술이 바로 이 분야인데 HVM은 이 기술의 검증을 완벽하게 끝냈고 이제 스페이스X에 직접 납품할 수 있는 궤도에 올라선 겁니다. 완전히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이니 마진율이 엄청날 수밖에 없죠. 그 1600도의 열팽창과 폭발적인 압력을 동시에 견뎌내는 쇳덩어리를 오차 없이 깎아낸다. 와, 진짜 이익률이 292% 폭등할 만한 압도적인 혜자를 가졌네요. 게다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런 기술력을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데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 중에 항공우주 산업의 핵심 기업들만 모아놓은 나사 ETF가 있습니다. 나사 ETF요? 네, 이 나사 ETF의 상위 10개의 보유 종목, 즉 탑10 홀딩스를 보면 로켓랩처럼 전 세계적으로 내려라 하는 우주 기업들이 딱 포진해 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최상위 리스트에 앞서 말씀드린 스피어와 함께 한국 기업인 인텔리안테크가 당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미 미국 ETF의 핵심 종목으로 편입되어 있고 현재 시장에서 평가받는 시가총액을 보면 인텔리안테크가 1조 8천억, HVM도 1조 5천억 규모로 훌쩍 뛰었잖아요. 솔직히 청취자님들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접근하기엔 너무 늦었거나 이미 비싸진 거 아닌가요? 이런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자료를 준비한 만큼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만이라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거 너무 비싼 건가요? 방금 아주 중요한 딜레마를 짚어주셨습니다. 시가총액의 1조 2조 단위를 넘어가면서 이미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은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기대하기에 약간 진입장벽과 부담이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아무래도 좀 무겁죠.
그래서 분석 자료의 원작자는 시선을 돌려가지고 아직 시장에서 그 엄청난 잠재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시가총액 5,900억 원 수준의 저평가된 숨은 진주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그 기업이 바로 알맥입니다. 아, 알맥이요? 이 기업은 저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솔직히 좀 찜찜한 구석도 있었거든요. 한간에 떠도는 루머 중에 알맥이 스페이스X 1차 테스트에서 스펙을 못 맞춰서 탈락했다는 찌라시가 막 돌지 않았나요? 네, 그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데이터 기반으로 가장 확실하게 팩트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할 지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루머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 다행이네요. 메리츠 증권의 공식 리포트를 비롯한 명확한 분석 자료들을 보면요. 알맥은 글로벌 최대의 민간 우주 기업인 스페이스X에 공급한 1차 샘플 테스트, 그러니까 기초 물성치 테스트를 아주 완벽하게 통과했습니다. 오, 그럼 지금은 어떤 단계인가요? 현재는 그 다음 단계인 실제 부품 컬 테스트를 아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청취자님들을 위해 이 퀄 테스트라는 개념을 좀 더 깊게 파헤쳐보면 좋겠는데요. 이거 그냥 부품 몇 개 가져다가 튼튼한지 막 두들겨보는 일반적인 품질 검사가 아니잖아요. 전혀 다릅니다. 이 퀄 테스트를 이해하시려면 스페이스X가 우주 산업 판도를 어떻게 바꿨는지 알아야 하거든요. 과거에는 로켓을 쏘면 그냥 바다에 다 버렸잖아요. 일회용이었죠. 네, 근데 스페이스X는 발사체를 지상으로 다시 회수해서 수십 번 재사용하는 미친 기술력을 상용화했습니다. 근데 만약 재사용하려고 대기권을 뚫고 막 내려오던 발사체가 부품 하나의 미세한 결함 때문에 공중에서 폭발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우, 진짜 끔찍하네요. 그 순간 수천억 원의 비용이 문자 그대로 허공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우주 산업에서는 이를 노 윈드 웨이스트라고 하거든요. 즉,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절대적인 비용 손실이라고 부릅니다. 부품값 몇 푼 아끼려다가 로켓 전체가 통째로 증발해버리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는 상상을 초월하는 다각도의 극한 환경을 시뮬레이션하면서 이 퀄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이 혹독한 퀄 테스트를 통과해서 정식 벤더사, 즉 부품 공급사로 한번 지정돼서 초도 물량이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글쎄요, 엄청난 수익이 나겠죠? 스페이스X는 어지간해선 그 부품사를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부품사를 바꾼다는 건 또다시 그 천문학적인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처음부터 퀄 테스트를 다시 해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이 산업에서 퀄 테스트 통과는 곧 10년짜리 장기 독점 계약을 의미하는 완벽한 보증 수표와 같습니다. 와, 콜 테스트 통과가 곧 10년짜리 연금 확정이나 다름없군요. 게다가 알맥이 주력으로 다루는 소재가 알루미늄인데 우주 항공용으로 쓰이는 고부가 가치 알루미늄이라면 가벼우면서도 강도를 유지해야 하니까 마진율이 엄청나겠네요. 아직 시가총액이 5,900억 수준이라면 확실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량화의 핵심이 알루미늄을 다루는 알맥이라면 반대로 극한의 강도와 열을 버텨야 하는 특수합금 쪽에 특화된 기업도 짚고 넘어가야 하거든요. 원자료에서 약간 오타나 잘못된 발음으로 테라비스트 지주 혹은 세아스틸 지주 이렇게 막 표기되기도 했는데 정확한 명칭은 세화베스틸 지주입니다. 아, 세아베스틸 지주. 철강 산업의 강자죠. 알루미늄으로 무게를 줄인다면 결국 가장 뜨겁고 압력을 많이 받는 엔진 코어 부근에는 엄청 강력한 특수합금이 필요할 테니까요. 이 기업은 어떤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세화베스틸 지주는 현재 미국의 심장부인 텍사스주에 우주항공용 특수합금 공장을 대규모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전통 철강 회사의 꼽지를 다 깨고 완전히 최첨단 우주항공 소재 기업으로 진화하는 과정에 있는 거죠. 텍사스에 직접 짓는군요. 네, 현재 시가총액은 약 2.5조 원 규모인데 이 텍사스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하고 퀄 테스트를 통과한 부품들이 양산되기 시작하면 영업이익률이 기존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뛸 것이라는 기대감이 매우 큽니다. 생깁니다. 사실 미국이나 독일, 일본 같은 나라들이 기초과학이나 정밀공학에 강한 건 익히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 한국 기업들이 어느 날 갑자기 스페이스X 같은 글로벌 최상위 우주 기업의 핵심 밸류체인에 이렇게 척척 들어가게 된 걸까요? 우주 산업 역사가 한국이 그리 긴 것도 아닌데요.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원작자의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매우 통찰력 있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 산업이 수십 년간 뼈를 깎으면서 축적해온 역사적 DNA를 이해해야 합니다. 역사적 DNA요?
경제 규모 대비 한국이 이렇게 정밀 소재 공학, 특히 극한을 견디는 철강과 합금 가공에 압도적으로 강한 이유는 바로 조선업의 역사에 있습니다. 조선업이요? 바다에 띄우는 거대한 배를 만드는 기술이랑 중력을 거슬러 우주로 나가는 로켓 기술이 서로 연결이 된다는 건가요? 정확히 연결됩니다. 과거 포스코 시절 박태준 명예회장 때부터 다져진 한국 철강 산업의 뿌리를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바다의 엄청난 수압과 염분, 그리고 극저온과 고온을 모두 견뎌내야 하는 배를 만들기 위해 수십 년간 거대한 용광로에서 막 쇳물을 끓이고 가공해 왔습니다. 아, 조선업 최강국이었으니까요? 네, 그 과정에서 금속이 열과 압력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균열 없이 완벽하게 성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대한 메탈러지, 즉 야금학적 데이터가 한국 엔지니어들의 피 속에 그대로 축적된 겁니다. 그 수십 년간 축적된 금속 가공의 딥 데이터가 이제 바다를 넘어서 가장 가혹한 환경인 우주로 쭉 뻗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와, 거센 파도를 제패하기 위해 두꺼운 후판을 막 담금질하던 그 철강의 땀방울이 이제는 1600도의 불꽃을 견디는 우주선 부품으로 진화했다는 거네요. 과거의 유산이 미래의 최첨단 기술로 피어난다는 게 정말 소름 돋는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국 이 딥다이브를 들으시면서 가장 애가 타는 부분은 바로 이걸 겁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스토리와 정보들을 가지고 나는 당장 어떻게 투자에 적용하고 대응해야 하는가? 맞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기업이라도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틀리면 아무 의미가 없죠. 원작자의 자료에서 절대적으로 강조하는 100% 명확한 핵심 대응 전략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 및 대형 이벤트가 6월 11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얼마 안 남았죠? 하지만 여기서 원작자가 강력하게 경고하는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그 이벤트 당일까지 주식을 절대 끌고 가지 마라 이겁니다. 아, 소위 말하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전략의 전형이군요. 시장의 기대감이 주가에 가장 크게 선반영되는 건 결국 이벤트 발생 직전이니까 막상 6월 12일 당일이 되면 제로 소멸로 거대한 매도 폭탄이 쏟아질 수 있다는 거죠. 정확히 파악하셨습니다. 우주산업처럼 대중의 기대감과 환상이 아주 강하게 작용하는 테마는 그런 현상이 훨씬 더 극단적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6월 11일 전에 기대감으로 인해 주가가 막 강한 슈팅을 주면서 오를 때 반드시 이벤트를 앞두고 미련 없이 크게 수익을 실현하고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이 원작자의 확고한 전략입니다. 고점에서 이익을 확정 짓고 나온다는 전략은 아주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지금 언제, 어느 가격에 사야 하는지 그 저점, 타점은 어떻게 잡는 겁니까? 그저 막연한 감으로 지금 당장 사면 되나요? 감으로 투자하는 시대는 지났죠. 여기서 바로 원작자의 퀀트 AI 분석 방법론이 딱 등장합니다. 단순히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어느 가격대에서 물량을 조용히 매집하고 있는지 그 패턴을 철저하게 데이터화합니다. 오, 수급을 분석하는군요. 네, 여기에 더해서 주가의 과매수나 과매도 상태를 수치로 보여주는 보조지표인 오실레이터를 결합하는 거죠. 오실레이터 지표요? 이걸 약간 고무줄에 비유하면 이해하기 쉬울까요? 고무줄을 매도 방향으로 너무 팽팽하게 확 잡아당기면 어느 순간 툭 끊어지는 게 아니라 반대인 매수 방향으로 엄청 강하게 튕겨져 나가잖아요. 그 극단적인 팽창 상태를 포착하는 거죠.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주가가 단기적으로 과하게 막 빠져서 오실레이터 지표가 바닥권인 과매도 신호를 보낼 때, 즉 고무줄이 튕겨 오르기 직전인 눌림목이 왔을 때가 가장 안전한 매수 기회입니다. 원작자는 이 방대한 수급 데이터와 오실레이터 수치를 퀀트 AI 프로그램에 딱 입력해서 사람의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아주 정밀한 매수가와 단기비 최종 목표가를 도출해낸 겁니다. 철저하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하는 알고리즘이네요.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방대하고 깊이 있는 우주산업 분석 자료의 핵심을 전해드렸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업들의 단기 및 최종 목표가, 퀀트 AI 분석 대형 자료, 그리고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미처 다 공개하지 못한 핵심 딱 한 종목의 정밀한 매수가를 원작자분께서 청취자분들께 무료로 공유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의 단기
분기 최종 목표가와 퀀트 AI 분석 대형 자료, 그리고 아직 공개하지 않은 핵심 딱 한 종목의 매수가를 무료로 공유해드린다고 합니다. 010-219-56010으로 X라고 딱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219-56010으로 X입니다. 이 기회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계산된 데이터는 이렇게 변동성이 막 큰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유일한 무기가 되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스페이스 X라는 거대한 이벤트부터 한국 철강 산업의 숨겨진 DNA 그리고 퀀트 분석까지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푹 빠져들었네요. 근데 오늘 이 엄청난 우주 산업의 태동과 우주로 막 쏘아 올려지는 이 수많은 위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딥다이브를 마치고 스스로 한번 곱씹어 볼 만한 화두가 좀 있을까요? 관점을 지구로 다시 딱 돌려서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스페이스 X라는 거대한 로켓에 탑승해서 우주로 진출하는 부품사들의 놀라운 성장을 지켜봤습니다. 근데 만약 이들의 부품이 진짜 완벽하게 작동해서 스페이스 X의 저궤도 위성 통신망이 전 세계 어디서든 100% 상용화에 딱 성공한다면 말이죠. 네, 통신망이 완벽해진다면요. 과연 5년 뒤에 땅을 깊게 막 파고 거대한 철탑을 세우면서 막대한 비용으로 지상 기지국을 짓고 있는 우리의 전통적인 통신사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와, 생각해보니 진짜 그러네요. 통신의 인프라 자체가 땅에서 하늘로 완전히 옮겨간다면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데이터의 룰과 가격표 자체를 자기 맘대로 다 바꿔버릴 수도 있겠군요. 거대한 지상 통신망을 가진 공룡 기업들이 이 우주 통신망에 과연 어떻게 맞서 싸울지, 아니면 결국 도태되어서 그들의 하청업체로 전락할지,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면서도 엄청 흥미진진한 질문입니다. 네,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무서운 나비 효과죠. 맞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하늘을 이렇게 올려다보시면서 저 별들 사이로 쏘아 올려지는 로켓들이 우리 삶의 데이터를 또 어떻게 뒤바꿔 놓을지 꼭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 위에서 펼쳐질 새로운 데이터의 시대. 오늘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